제가 중동 얘기를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쟤 반미주의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오늘은 이라크 얘기를 해드리기 전에 먼저 미국의 세계 경영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전쟁을 했는데 이겼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긴 나라에서 내가 왕이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쟁에서 이겨도 결코 자신들이 정복지에서 왕이 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 지배자가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저항운동에 불씨가 돼서 그 체제를 오랫동안 지탱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거의 유일하게 압제가 먹히지 않는 동물이에요. 원숭이, 엄청나게 큰 코끼리,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호랑이 사자까지도 사실 힘으로 억압이 가능한 동물인데 인간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불꽃 같은 저항운동이 퍼지면서 억압하던 상대를 무너뜨립니다. 성을 만드는 자는 망할 것이요 성을 넘는 자는 흥할 것이다 라는 명언을 만들었던 톤유쿠크나 혹은 18개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었던 알렉산더 대왕은 두 분 다 대단한 지배자임에는 틀림이 없죠. 하지만 이들이 사망한 이후에는 그 제국을 유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국가를 지탱하는 어떤 시스템이 없다면 이 피정복민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로는 영생을 보장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대에 와서도 수많은 식민지가 독립을 했어요. 영국은 또 그 중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는데 뉴질랜드나 인도, 이집트와 같은 이런 나라들을 영국이 과연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독립을 시켰을까요?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도 자신들이 정복한 주둔국들에서 직접 통치를 하는 실수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나라가 당연히 저항을 하기 시작했고 이것 때문에 영국의 군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대요. 어떤 소리까지 있었냐면 영국의 여인들이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아기만 낳아도 이 주둔국들에서 죽어나가는 영국인들의 머리수를 채울 수 없었다 라는 소리가 있었을 정도로 저항운동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이런 점들을 일찌감치 깨닫고 있었는데요. 1918년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제창했던 어느 민족이라도 자기 민족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이 민족 자결주의는 바로 이런 점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이건 또한 영원한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시스템이기도 했는데요. 로마가 가장 먼저 시작한 영생 시스템에는 강압을 통해서 저항운동을 일으키는 불필요한 마찰이 없었다고 해요. 로마는 일단 전쟁에서 이기고 항복을 받고 나면 그 나라의 왕을 그대로 두거나 혹은 친로마 성향의 인물을 내세워서 정복지를 통치하게 했어요. 당연히 저항운동의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겠죠. 로마는 단지 정복지를 지배하는 수뇌부만을 상대하면 되니까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효율적인 지배가 가능했던 거죠. 심지어는 로마는 정복지를 식민지라고 하지 않고 형제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정복지 국민에게도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기회를 줌으로써 시너지를 만들어냈죠. 미국도 그런 면에서는 아주 비슷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과거의 포악한 정복자와는 다르게 혈맹이라는 이름으로 형제국의 지위를 부여해요. 물론 달러 시장을 만들기 위함이겠지만 그 형제국의 경제를 실제로 발전시키는 데도 아주 크게 기여를 하죠. 핵전쟁에서 패망한 일본에 친미 성향의 자민당을 만든 것도 미국이었고 이들을 통해서 일본을 떠오르는 태양이라는 경제 대국으로 이끈 것도 미국이었죠. 러시아 패망 이후에 굶어 죽어가는 중국을 G2라고 하는 강대국으로 만든 것도 미국이었고 한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것도 결국에는 미국의 엘리트들이 만든 일이었죠.
달러만을 기축통화로 인정하고 국제 결제 시장에서 기꺼이 사용해주는 이른바 달러 마켓을 단단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동맹들의 발전이 필수적이었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잔디 위에 떨어진 골프공까지 식별이 가능한 이 엄청난 정보력을 갖춘 미국이 과연 옛날 우리네 정부에서 사람을 잡아다가 막 고문하고 죽이고 이랬던 거를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알았지만 모른 척을 했었을 겁니다. 우선 아무리 미국이라도 그 모든 국가의 내정을 간섭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까지 내정에 간섭을 하려면 미국은 아마 전 세계의 나라들과 전쟁을 벌여야 할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달러에 대한 로얄티를 얼마나 강하게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여부가 되게 중요했죠. 이 달러에 대한 로얄티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무조건 달러만 쓸 거야. 내지는 나는 어디 가서 석탄이나 석유를 사올 때도 달러만 쓰겠어요. 그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 가서도 차나 뭘 살 때도 난 달러만 쓰겠습니다. 이게 바로 달러에 대한 로얄티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미국은 로마의 시스템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발전을 해왔는데 속국보다는 형제국으로서 함께 발전하는 것을 원하지만 미국의 가치와 달러 수호 정책에 잘 따라줄 정부가 돼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만 지켜준다면 사실 민주적이든 반민주적이든 따지지 않는 거예요. 즉 그 나라에서 민주적인 정부를 만드는 것은 미국이 참견할 일이 아니고 바로 그 나라의 국민이 선택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지 말고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사업이 번창할 수 있다는 거겠죠.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혹은 머리가 좋아도 소위 불멸의 시스템이 없다면 결국에는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점 역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